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기만 하죠. 저는 20년 넘게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점심시간에도 자기가 키운 것들 자랑하시느라 바쁘십니다.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정원 가꾸기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이 단순한 활동이 요즘 노년층 사이에서 최고의 취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원 가꾸기가 뭐 그리 특별하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목격한 변화들은 놀라웠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웃음을 되찾고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외로움에 혼자 끙끙 앓으시던 분이 이웃들과 즐겁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정원 가꾸기가 노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1 은퇴 후 찾아온 허전함, 흙에서 답을 찾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40년 가까이 일하던 직장을 떠나면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사라져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저녁에 퇴근할 곳도 없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던 거 쉬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행복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자니 머리가 멍해지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만난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5년간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으로 직장에서 인정받는 중견 직원이셨죠. 2020년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못 자본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영화관도 가보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려 해도 다들 각자 바쁘거나 아직 일하고 있어서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그분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주민 텃밭이 생긴다는 공지를 보셨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흙 만져본 적도 없고 식물 키워본 경험도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분양받은 땅은 고작 3평 남짓한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흙을 파보니 돌멩이도 많고 딱딱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옆 텃밭을 가꾸시던 다른 어르신이 다가와 도와주셨습니다. 흙을 어떻게 갈고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은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날 저녁 그분은 오랜만에 피곤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일찍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텃밭이 궁금했습니다. 어제 심은 상추 모종이 잘 있는지, 물은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모종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만 주다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잡초를 뽑고 지주대를 세우고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에는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었습니다.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텃밭에서 만난 이웃들과 친해지고 서로 작물도 나눠 먹고 재배 팁도 주고받았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어요. 아내에게 자기가 키운 채소를 자랑하고 다음에는 뭘 심을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우울증 약도 서서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3년째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처음 3평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0평까지 늘렸습니다. 상추뿐만 아니라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까지 다양한 작물을 키우십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텃밭곳으로 통하십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모종을 나눠주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되찾으셨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챕터 2 몸이 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운동의 힘. 정원 가꾸기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자니 날씨도 매일 다르고 의지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텃밭을 가꾸면 운동이라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흙을 파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이 모든 동작이 전신 운동입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고 팔을 뻗어 물을 주고 손으로 잡초를 뽑습니다. 이런 동작들이 반복되면서 근력도 생기고 유연성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야외에서 활동하니 햇빛을 충분히 받게 됩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햇빛을 받으며 활동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밝아집니다. 이순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그분은 10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적당한 운동을 권했지만 통증 때문에 운동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수영장에 등록했다가도 며칠 만에 그만두고 요가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2년 전 여름 동네에 주말 농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권해서 망설이다가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무릎이 아픈데 텃밭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운동처럼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가서 30분 정도 일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쪼그려 앉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주변에서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얼굴색이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실제로 체중도 3kg 줄었습니다. 억지로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면서 빠진 거였습니다. 근육도 생겼습니다. 팔뚝을 만져보면 탱탱한 느낌이 들었어요. 1년째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혈당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뭔가 특별한 운동을 시작했냐고 물으셨습니다. 텃밭 가꾸기라고 말씀드리니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2년째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무릎 통증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약도 많이 줄였어요.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지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점점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노력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텃밭에서 하는 활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근력이 생기고 관절이 유연해지고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움직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기다 보니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릎이 아프거나 몸이 약해져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챕터 3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원 가꾸기는 우리 마음도 치유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실감이 쌓이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정원 가꾸기는 이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단순한 행위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키워낸다는 성취감을 얻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원 가꾸기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언제 심을지 계획하고 물 주는 시간을 기억하고 작물의 상태를 관찰하는 이 모든 과정이 두뇌 활동을 자극합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게다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도 늘어나는데 이건 역시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박명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75세이신 그분은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밥을 지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보고 잠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외로움이 몰려오고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느낌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 거 할 기운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계속 권하셔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동 텃밭이었는데 이미 여러 교인들이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집사님이 빈 텃밭 한 구획을 가리키며 여기를 가꿔보라고 하셨어요. 뭘 심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일단 흙을 만져봤습니다. 흙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삽으로 흙을 파자 지렁이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옆에서 일하던 다른 어르신이 웃으며 지렁이는 좋은 거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흙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요. 그날은 흙을 뒤집고 평평하게 고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손에서 흙 냄새가 났습니다. 씻으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집사님이 전화해서 모종을 심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또 귀찮았지만 약속이니까 나갔습니다. 상추 모종과 고추 모종을 함께 심었습니다. 작은 모종들이 연약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 텃밭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모종이 조금씩 자라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잎이 더 커지고 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은 자기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 생각이 났어요. 상추는 잘 자라고 있는지 고추에 물을 줘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텃밭에 가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데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2개월째에는 첫 수확을 했습니다. 상추가 먹을 만큼 자랐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를 따서 집에 가져왔어요. 저녁에 쌈을 싸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걸 키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여전히 남편이 보고 싶고 외롭긴 했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서로 작물 키우는 방법도 알려주고 가끔은 함께 점심도 먹었습니다. 6개월째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어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작물을 수확할지 생각하면 설렜습니다. 딸이 엄마가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거울을 보니 얼굴 표정도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우울증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였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텃밭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됐어요. 작은 생명들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도 돌보게 됐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자기도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챕터 4 사람들과 다시 연결됩니다. 공동체의 힘. 노년기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줄어듭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정원 가꾸기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 가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먹할 수 있지만 식물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친해집니다. 서로 조언도 주고받고 모종도 나눠주고 수확물도 교환합니다. 이런 교류는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작물이 잘 자라면 함께 기뻐하고 병충해가 생기면 함께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이 생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정수길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그분은 평생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주로 혼자 하는 업무를 맡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사교 모임 같은 것도 별로 나가지 않았어요. 은퇴 후에는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모임이 많아서 자주 외출했지만 그분은 대부분 집에 계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동네 경로당도 가보라고 했지만 가기 싫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텃밭 분양 공지를 냈습니다. 아내가 신청해보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식물 키우는 것도 관심 없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하자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처음 옥상에 올라갔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텃밭 구획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 해보시냐고 자기도 처음이라서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만 초보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두 분은 서로 옆 구획을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모종을 심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은 인터넷으로 텃밭 가꾸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에 관심이 생긴 거였어요. 모종 심는 날 옆 구획 어르신과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준비해온 모종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상추와 쑥갓을, 옆 어르신은 토마토와 고추를 가져오셨습니다. 함께 심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색함이 사라지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물을 주고 상태를 확인하는데 옆 구획 어르신도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작물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날씨 이야기,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 다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텃밭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도왔어요. 누군가 모종이 부족하면 나눠주고 잡초 뽑는 걸 도와주고 재배 팁도 공유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일했는데 점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3개월째에는 텃밭 사람들끼리 작은 모임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고 작물 교환도 하고 다음 달 계획도 나눴어요. 그분도 처음으로 이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니 편했고 소외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옥상에 올라가는 게 일과가 됐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서로 이름도 알게 됐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도 상담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걱정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1년째에는 그 모임이 등산 모임으로도 확장됐습니다. 텃밭에서 만난 사람들 중 등산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2번씩 산에 갔어요. 그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텃밭 때문에 사귄 친구들이지만 이제는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2년째 텃밭을 가꾸면서 그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됐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모임을 준비하는 일도 돕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면서 식물만 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시 키웠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도 다시 자라게 했다고 말입니다. 챕터 5 시작하는 방법, 작은 것부터 천천히. 여기까지 듣고 나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원 가꾸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베란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넓은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분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키우기 쉬운 작물부터 시작하세요. 상추나 쑥갓 같은 채소는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만 잘 주면 금방 자랍니다. 허브 종류도 좋습니다. 바질, 민트, 로즈마리는 관리가 쉽고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베란다 텃밭이 익숙해지면 공동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알아보세요. 요즘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텃밭을 운영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주말 농장도 많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곳들이 대부분인데 비용도 저렴하고 관리도 잘 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도구는 간단합니다. 삽, 호미, 물 뿌리개, 장갑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싼 걸 살 필요 없어요. 근처 철물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 텃밭이라면 화분용 흙을 사면 되고 텃밭이나 주말 농장이라면 대부분 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종류를 심지 마세요. 욕심내면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서너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돌보는 게 좋습니다.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생기고 점점 더 많은 걸 시도하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종이 시들 수도 있고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이미 텃밭을 가꾸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에도 초보자를 위한 정보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주고 상태를 확인하고 잡초를 조금 뽑는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식물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세요. 봄에는 상추, 쑥갓, 시금치가 좋고 여름에는 토마토, 고추, 오이가 잘 자랍니다. 가을에는 배추, 무, 갓을 심을 수 있고 겨울에는 대파나 마늘이 적당합니다. 계절을 무시하고 심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수확의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직접 키운 걸 수확하면 뿌듯합니다. 그 첫 수확을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세요. 함께 먹으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계속할 동력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식물이 다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날씨 때문에, 병충해 때문에 또는 관리를 잘못해서 시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됩니다. 경험 많은 농부들도 매년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허리가 안 좋다면 높은 화분을 사용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 위주로 하세요.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쪼그려 앉는 대신 작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햇볕이 강한 여름에는 모자를 쓰고 자주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언제 무엇을 심었는지, 언제 물을 줬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사진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자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고 다음 해에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록들이 추억이 됩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정원 가꾸기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하나쯤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 몸이 약해져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분 모두에게 정원 가꾸기를 권합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베란다에 화분 하나,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 근처 주말 농장에 몇 평,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식물도 우리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자라고 때로는 시들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 우리도 성장합니다. 오늘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김철수님은 은퇴 후 우울증을 극복했고, 이순자님은 무릎 통증을 이겨냈고, 박명숙님은 상실의 슬픔을 치유했고, 정수길님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노년층입니다. 단지 용기를 내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든 80대든 지금이 바로 새로운 걸 시작할 적기입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내일 아침 창밖을 내다보세요. 베란다 한쪽에 화분을 놓을 공간이 보일 겁니다. 아니면 근처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검색해 보세요. 첫걸음을 내딛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발만 내딛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원 가꾸기가 그 여정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오늘의 작은 시작이 여러분 인생의 큰 변화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